네, 우리 2부 박나래 매니저 사건. 네, 2부. 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한번 사건 간략한 내용을 우리 경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박나래와 매니저 간의 갈등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법률 위반이 너무 많이 커져버렸어요. 뭐 근로기준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 의료법, 그다음에 형사 책임, 그다음에 이제 증거가 확실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보약류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보약. 네, 보약까지 갔습니다. 네네. 지금. 아직 뭐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전 매니저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폭언을 했다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다 상시 대기 그다음에 그 유명한 나래바에서도 대기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심부름을 해줬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친구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월급을 줬고 매니저보다 돈을 더 많이 줘서 화가 났다 이런 얘기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들 노동청 들어갔고 경찰에 고소, 맞고소도 들어갔어요. 박나래도 맞고소하고 매니저들도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거고 우리 아까 찾아봤을 때는 이제 주사이모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의료법 그다음에 보약류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더 생각보다 더 복잡하군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매니저에게 돈을 제대로 일을 했는데 돈을 제대로 안 주고 약속한 돈 안 줬다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일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방송 활동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언뜻 듣기로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뭘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초점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한 보상을 해 주었는가? 저도 사실 조금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그런 거죠. 물론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회장님이 있어. 근데 회장님이 나한테 하고 커피 좀 타오지 이렇게. 근데 그건 내 일은 아니야. 근데 이러면서 커피를 타왔어. 근데 너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수고했네. 100만 원을 줘요. 나도 100만 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당연히 기분은 당연히 나쁩니다만은 이게 돈을 받으니까 사람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받으면 한 잔 더 드릴까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이 그래서 내일도 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정확한 사과라든지 근데 어제 내가 너 너무 그렇게 했지 미안해. 약간 이런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이후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봤었어요. 저도 조금 동의해요. 근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제대로 밤새도록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을 밤새도록 하는 배우였다. 그럼 매니저 되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죠. 그만큼 월급도 주고 고생했다면서 더 이제 상여금도 주고 했다면. 근데 방금 이야기에서 좀 놀랐던 게 그 원인의 이 시작의 핵심이.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거는 저는 몰랐던 이야기였는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제 거기서 느끼는 게 그런 거겠죠. 남자친구보다 덜 줬다. 내가 줬다. 돈을 덜 받았으니 그게 저는 빡친 포인트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아무래도 시작이. 그럴 그래서 수밖에 크게 없는. 말씀하셔도 된다. 빡침.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이거 기사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줬다. 제가 봤던 기사는 남자친구 400 줬는데 나한테 500 준다 그랬고 난 300 줬다. 일을 안 한 남자친구는 400 나는 300 화가 나네. 그다음에 돈 더 주기로 해놓고 안 줬다. 근데 일단 이게 뭐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뭔가 딱 갈라진 건 아니지만 일단 내 주장은 그렇다. 약간 그렇죠. 이런 얘기인 네. 거잖아요. 허허이 참.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친구보다는 더 줬어야 했다.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예. 근데 약속한 돈은 줬어야 됐다. 근데 예. 그것보다 저는 뭐랄까 남자친구한테 돈을 주는 것은 그건 나의 자유니까. 근데 내 돈으로 줘야지. 근데 회사 법인 돈으로 돈으로 주는 게 주는 법인 문제죠. 돈으로 주는 예. 거니까. 진짜 내가 놓쳤다. 맞네.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안 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예. 박나래가 자기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갑에서 막 줬다. 그러면은 약간 뭐랄까 남자친구한테 돈 주면서 만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인 돈으로 월급을 지급 이건 좀 문제죠. 법인 돈. 그러니까 저는 월급을 지급했죠. 생각해보니까 개인 사업자로만 매달 400 생각을 해요. 따박따박. 그죠? 이거, 근데 예. 이 지금 매니저들은 그 4대 보험이라든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거 아니란 기사 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도 이 제대로 안 오히려 해줬다. 이 매니저들이 사실상 그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고 그냥 별도의
프리랜서 계약 프리랜서 해가지고. 계약식으로 해서 4대 보험 안 들고 법인의 소속 직원이 아닌 형태로 월급을 줬던 것으로 추측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를 했으니까 시작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거는 어, 오케이 어. 했으니까 어. 시작했죠. 저는 맞아요. 매출의 10%를 주겠다 인센티브로. 아, 맞아. 그게 저도 그거 한 고민해봤었어요. 4억인가? 그 정도 아, 네. 그게 금액이요. 그게 계약서예요? 구두로 말해요. 그런 구두로. 얘기가 계약서를 있었다고 쓰진 하더라고요. 않고. 꼬셔올 계약서는 때 없을 그 수도 매니저를 있겠는데 박나래가 꼬셔올 그렇게 때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었어요. 매니저들은 주겠다. 아마 300이라는 돈, 심지어 4대 보험도 가입 못 받고 일을 한 이유는 아마 그 매출의 10%를 보고 일을 했는데 아.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약속이 지켜지지 동업의 않으면 형태도 약간 있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러니까 매출을 주는 정도면은 약간 그렇죠. 동업의 개념도 약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이고 내가 프론트맨이지만 어찌됐든 너네가 나를 케어해주는 비용으로 우리가 내가 많이 벌면 너네도 많이 벌 거야. 약간 이런 그런 거였다라고 하니까. 매니저로서는 아마 그 금액을 기대하고 계속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속을 그러네. 지키지 않고 돈을 안 주니까 이제 과거에 알고 있던 이제 모든 10%? 것들이 나온 거죠 밖으로. 10%면 3,000 벌었나 보네요. 300 받았다는 거는 아, 그렇게 그거는 되면 그냥 매달 500을 주기로 했는데 300을 준 것도 화가 나는데 이것과 별도로 매출 이것도 안 10%를 줬다.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안 줬다. 그러니까 월 보전도 받고 사실상 그거 이익에 쉐어도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된 거네요. 그쵸. 그래서 화가 났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네네. 강남의 그 매니저분 중에 한 분이 원래 그 전 회사에서 저도 네, 들었어요. 일을 굉장히 좀 잘해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쵸. 어. 스카웃을 하면서 제시를 했던 그 옵션 이 매출의 10%가 그게 과 이제 그 인센티브?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네요. 그렇죠. 하고 데리고 어. 나왔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그거는 조금 일단 좀- 주장이잖아, 근데 그게 그죠? 근데 실제로 전 회사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일을 잘했다고 일을 잘하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킨 게 박나래가 잘해서 뜬 것도 있지만은 서포트를 잘 받은 것도 있는데 맞아요. 막상 뜨니까 이제 조금 변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그러면 그 정도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약속을 한 건데 의리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법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간의 인간적인 약속이니까 둘이 너무 가까워서 너도 잘하기도 하고 야 언니 믿지 뭐 누나 믿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온 건데 요 부분이 조금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예. 액수가 생각보다 컸을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엑스가 생각보다 내가 크고.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나. 아니 매출이 그럴 수도. 언제부터 시작했지 이 매니저랑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이제 생각보다 커서 도저히 줄 수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지 솔직히 많이 그 정도 벌었으면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는 못 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5%라던가 뭐라도 주는 액션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준 것으로. 예. 근데 뭐 사적 심부름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매니저들이 하는 업무 중에 맞아요.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 매니저 그러네요. 분들은 경계가 어렵죠. 그러니까. 매니저는 우리 업무 아까 자체가 일부에서도 뭐 은행 업무도 안 받고 예. 이거 다 사적 신분을 따지고 그거 보면 매니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배달하는 거 뭐 이제 어디서 뭐 받아오는 거 다 해주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줬느냐 거기에 상응한 돈을 줬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쉽게 말해서 뭐 휴게소에서 뭐 회오리 감자 사오는데 뭐 연예인이 직접 내려서 가면 일만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업무 중이었어. 업무 중에서의 모든 보조 활동은 매니저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뭘 법적으로도. 타오든 예. 그렇죠. 커피를 타오든 뭘 그렇죠. 하든 그거는 지원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가 끝난 뭐 나래바에서 본인이 지인과 술자리를 갖는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뭐 매니저한테 뭐 요리를 시킨다든지 서빙을 밤새도록 술시 좀 시킨다든지 시키고. 그렇죠, 이거는 또 사적인 영역인 거죠. 근데 이게 또 난해할 수가 있는 게 입장이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대충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야, 끝나고 술 한잔 하자. 아 너도 해라. 가야 되면 이야기가 약간 좀 애매해지잖아요. 아. 근데 너는 분명히 매니저긴 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약간 뭐 저기서 좀 하나만 야 이거 하나만 내와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야기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긴 하더만 그 뭐더라.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는 게 있네. 그 뭐지 무슨 어디를 가니까 네. 컵을 챙겨라. 컵? 네, 와인잔인가? 와인잔을 챙겨라. 그거 먹으러 챙겨라. 가는데. 근데 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디 찬장 뭐 있다. 근데 없대. 못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발대발을 했는데 본인이 가서 찾았는데도 본인도 못 찾았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여온 거죠. 하나 둘 하다가 결국
사람이 일을 하면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음. 건데 거기서부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매니저들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맞아. 거다 증거는 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일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도 또 다른 여론이 있는 게 그런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조금 심하다. 그러니까 매니저 측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댓글들 반응이 있더라고. 너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죽이게 한다. 니들끼리 해결해라. 뭐 하는 짓이냐. 약간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 기사가 너무 많이 매일매일 나오. 뜨니까.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게 떠요. 근데 와, 그게 약간 이렇게까지. 전략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어. 시작할 때 누군가가 이제 매니저 측에서 전략을 짜줄 때 음. 어쨌든 한 번 딱 그거를 이슈를 다 터트려 버리면 어쨌든 연예계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금방 나오면 묻히니까. 금방 묻혀버리니까 맞아. 작은 것부터 계속 커지게 이거를 점진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거를 빌드업을 하는 폭로하는 게 거라면은-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이 저는 일단 들어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 다르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래서 이런 거를 한 거고 너도 좋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 입장에서는 언니가 하라는데 어떻게 좋다고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뭔가 지금 약간 박나래 입장 발표했다가 지금 더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랄까 다양한 디테일을 설명한 건 아니죠. 맞아요. 박나래가요? 법적 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한 법적 이거를 판단을 보여준 받겠다. 거- 예, 이런 이걸 보여준 요지의 거잖아요. 입장이었던 것 파이팅을.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안 좋은 적이긴 하던데. 하지 그렇던데요. 말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했어요.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 영상 찍지 말고 영상의 그 표정부터도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차피 기분 안 좋을 때 웃으면서 찍을 수도 없으면 영상 찍지 말고 네, 그냥 글로. 글만 하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굳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도 말 많이 하더라고. 진정성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님 싫어하는 말. 진정성. 나 진정성 들으면 너무 힘들어. 진정성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그 진정성이 너무 역효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악수, 악수. 되게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쵸.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확실히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 입장이긴 지금 해요.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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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예. 없으면 사실 인정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뭐지? 불법 의료 의혹. 주사 이모? 지금 여기에 엮인 분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도 엮였는데 어쨌든 SM에서 정말 입장문을 잘 내줬고요. 네, 바로, 몰랐다, 바로, 몰랐다 했고, 근데 입짧은 햇님 제가 그분 유튜브는 못 봤는데 그분도 많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많다고 하는데 일단 그 두 명만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여도 불법인가? 기본적으로 의사가 밖으로 기본적으로 나가서 이제 뭐 보약, 아, 맞다. 향정과 같은 음. 향정의약품 같은 거를 처방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서 이제 뭐 주사도 낫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다 의료행위거든요. 근데 해외 면허만 갖고 있는 분은 그렇죠? 해외 면허도 확실치 않대요. 그건 그건 확실치 의료법 않고. 무조건 네, 위반이고 의료인이 아닌 의료진이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근데 해서 이제 의료법 위반이죠. 의료인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야. 맞냐? 왕진 나가도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와이프야. 아파. 집이야. 어떻게 안 돼? 내 집에 있긴 있어. 그래서 뭔가를 했어. 그럼 이것도 무면허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건가? 집에서 하면 안 될 텐데.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이외의 곳에서 하면 약간 그게 조금 근데 기준이 제가 그렇게 알기로는 왕진은 시골에서 아니, 하는데. 처방을 내리고 네, 나서 네. 그거 그거는 하는 괜찮은 거는 아 그죠. 걸로 알고 있어요. 왕진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전현무 씨가 지금 네, 처방을 자기- 받아서 와서 차에서 맞았다. 근데 아 이제 그러니까 전현무 씨는 그 왕진 개념이다. 수액 같은 걸 어. 그러니까 맞았나?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 처방과 맞으셨죠? 처치 그런 네.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의료인이 될것 했던 같습니다. 거다. 근데 네. 그걸 들고 나와서 네. 이제 차에서 뭐 가면서 맞은 어. 거다라는 해명이었던 근데 일단 거잖아요. 1번은 일단 그거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의료인인가? 그렇죠. 주사 이모가 네, 의료인이다.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일단 어. 한국 의사는 아닙니다. 아, 외국 그래. 의사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고. 외국 아. 의사여도 의료법 위반이고요. 그럼요. 예. 아 그러면 이건 그냥 외통수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주변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뭐 주사 이모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친구야. 근데 엄마 친구가 간호사여가지고 집에서 엄마 수액 놔주고 뭔가 이런 것들 저 들어봤어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약간 그런 거에 인식의 개선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이거 이렇게 친구들끼리 때리고 놀리고 하는 것도 그냥 장난이고 이거에 대해서 성을 내면
너가 사회성이 부족한 애고 약간 야 그냥 맞고도 히히하고 웃어야 되고 약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랐는데 커 보니까 이게 불법이 될 수는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간호사여 가지고 남자친구 뭐를 해주고 약간 이런 경우를 보기는 그래요? 봤어요. 그래서 간호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리하긴 하겠네요. 병원에 갈 시간이라든지. 알아서 와주니까. 그 아까 루다 씨가 말한 주사 이모들 있잖아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처방이 간호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주사약. 아. 그게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간단한 영양제도 안 의사의 되는 거예요. 명의를 도용한 처방이 안 되니까. 처방이 안 되잖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약품류면 예, 의약품류면. 그 처방전을 그 주사이모가 모았다고 하는 카톡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온 그 처방전으로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쨌든 그 박나래 주사 이모도 저는 가장 그게 궁금했어. 이렇게 어디서? 많은 약들을 어떻게 구했을까? 분명히 의사가 의사가 모았겠구나. 껴있을 수도 예, 있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범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들고 안 이게 근데 그러고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무슨 사단이 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거 하면 안 돼가 법의 어떤 그런 이 법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취지일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 물론 의사가 해도 사고 날 수 있지만 이제 이 법은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게끔 한 건데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면 해외 의사라고 해도 문제고 네. 해외 의사 인지도 일단 확실치 않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의료행위를 하는 어. 거가 의료법 위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제 주변에 타투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이제 법이 넘어갔다면서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걸 의료 행위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명을 짓다 보니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맞기도 하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영양제도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아까 보양류도 들어갔다는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근데 그렇게 네. 뭐랄까 진짜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뭔가 이런 보약.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것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보약을 우리가 한 건 아니고. 뭐 아마 항우울제, 뭐 나비약, 네, 맞아요. 다이어트 목적 항우울제를 먹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런 기사가- 게 이제 향정이죠.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쾌락의 목적으로 그걸 한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분위기상.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 법에서 보약류라고 정의하고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약류에 카테고리가 딱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보약, 그다음에 향정, 그다음에 대마 이 3가지입니다. 그 크게는 보약류라고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죠. 일단 향정신성 뭐시기 의약품, 예, 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쾌락의 목적으로 이거를 처방을 받았는가 아니면 어찌어찌해서 필요해서 받았는데 그게 이게 보양류 이쪽으로 빠져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것들도 약간 입장이 애매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건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없는 알 수 것 없죠.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박나래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일단은 나는 의사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뭐 이렇게 힘들어요 했을 때 이런 걸 맞춰주니 나는 그냥 그 비타민 뭐 그런 유사 그런 건 줄 알고 맞았다. 나도 사실 뭔지 정확히 몰랐다. 그렇죠. 의사인 줄 알고 처방해 준 대로 맞은 거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항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키처럼 네. 키자 의사인 네. 줄 알았고 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네. 의사의 의료행위인 줄 알았다고 그렇죠. 주장할 수는 근데 있어요. 이제 맞다 보면 사실 인정이 될 그다음에 수 자주 있어요. 인정은 맞았고.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자주 맞았고 이걸 뭐 데려 어디 뭐 촬영장에 뭐 데려 외국까지도 데려고 맞아요. 다녔고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걸 맞으면서 본인도 스스로 뭐 미필적으로는 알았겠죠. 이걸 맞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되게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맞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입장상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안녕하세요. 지갑 어떻게 의사입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혹시 면허증 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곳이 병원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약간- 주장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일회성이었으면은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몰랐겠다. 몰랐다. 근데 그래. 너무 오랜 시간 여러 그리고 번이다 보니까 매니저들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외국 의사라면서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의사인데요. 외국 의사예요. 몽골 의사예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몽골 의사 자체는 이거는 의미 없죠.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냥 빼봐. 몽골 의사인지 뭐 알았던지 몰랐던지 의사이든지 아니든지. 네, 네. 그 우리 박나래 씨 사건이 지금 뭐 주사위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법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향초 사건. 과거에 맞아요. 그 한 프로그램에서 향초를 만들어서 아마 나눠줬었나 봐요.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그랬던 것 보니까 같아요. 19년도 오, 일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벌써 전. 7년 전이네요. 네,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것 저희도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그럼 그냥 뭐 무료로 나눠줬다, 선물로 나눠줬다 근데 이게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향초? 법률 위반인데요. 그 네. 법률이 이름이 좀 길어요. 화학 제품, 그러니까 향이라는 생활 화학 거. 제품 및 살생 물제의 이게 안전 관리에 관한 향은 법률입니다. 네. 보이지 않게 퍼지니까. 퍼지니까 거기에 뭘 넣고 가습기 저거 그러니까 수 이때려 들어오는 수 거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걸로. 그 이게 근데 이게 안전을 다루는 애매하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향초는 무조건 안 된다예요. 네, 안 돼요. 네, 안 허가받은 됩니다. 곳에서 허가를-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자기가 집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자기만 이건- 할 수 있어요. 자기만. 향초-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뭐 되게 좋은 뭐 유기농 원료로 막 좋은 비싼 향 넣어가지고 만들었어. 오일로 만들었어. 내가 쓰면. 그러니까 죽을 거면 너 혼자 죽어라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주거나 팔면 안 된다는 근데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향초 모양인데 그러니까 향초긴 향초야. 근데 색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모양이 너무 특이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향초에 그걸로 쓸 게 아니라 그냥 DP용으로 그렇게 해서 주는 것도 불법인 거죠. 그러면 심지를 박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심지를 박지 않으면 향초가 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 어쨌든 형태로. 향초는 안 됩니다. 불을 네. 태워서 날려야 되는 네. 거니까 기본 원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칼을 팔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들어서 남을 주면 안 돼. 근데 이 칼을 정말 기하학적으로 희한하게 잘 만들었어. 썰리지도 않아. 근데 칼은 칼이야. 근데 이런 것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가? 이제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칼의 정의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아까 심지 얘기하셨다시피 안 썰리면 칼이 아니니까 뭐 이것도 칼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그 정의에 얘기구나. 이 칼이 부합하느냐 여부를 봐야 될 것 왜냐면 같아요. 우리 멋진 우리 옷의 아동용 칼도 있잖아요. 그게 칼로 우리가 정의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 이게 참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좋은 취지로 어찌됐든지 간에 한 건데 선물하려고 한 거고 정말 몰랐을 거라서 그때도 행정지도 정도로 그냥 마무리된 그리고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막 그 DIY 해가지고 파는 것도 많았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창 이게 그 붐이 그죠? 있었어요. 법률로 이게 지정이 있었으나 그렇죠. 아무도 몰랐고 약간 이러다 일반인들이 보니까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박나래가 유명하게 텔레비 나와서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누가 그러면 고발해서 향수도 된 안 거죠. 되겠네. 생활 화학 제품에는 보통 세정제, 뭐 손세정제? 방향제 뭐 그런 게 들어갑니다. 향수는 향수도 근데 이게 들어오는 거라서 아니, 향수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이요 안 된다고? 구분이 조금씩 네, 달라요. 법이 그 정의가 오.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스프레이도 나중에 그러면 안 되나? 확인을 해야 스프레이는 될것 안 되는 같은데 걸로 네. 지금 그래요?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렇죠. 제품 분류가 다 되어 그럼 있어요. 이거 법률에. 비누는 피누는 괜찮아요. 왜? 같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향이 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포함이 되냐 그래서 안 되냐. 이게는 예.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활 피는 화학 될것 같은데? 제품입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세정제, 세탁 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 뭐 나름의 기준은 네, 있겠으나. 녹방지제, 광택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들어가 있습니다. 물체 염색제 들어가고요. 인쇄용 잉크 토너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정액, 허가받으라는 수정 테이프, 거예요. 네. 미용 접착. 그럼 이걸 허가를 받을 거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는 환경부의 네, 절차가 있을 네. 거예요. 절차가. 아니, 그러니까 확인 업체로서 신고를 나 이런 하고. 거 만들 거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는 업체면 받아야지. 그렇지, 네, 그건 그렇죠. 맞지. 근데 개인이 이걸 해가지고 뭔가 근데 나눴으면 모를까. 그래, 네. 그럴 수 있. 그래서 그러면 인센스 같은 것도 안 되겠네. 당연히 어찌됐든 들어오는 인센스. 거. 방향제에 들어가지 그렇죠. 않고요. 불을 어. 켜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이게, 환경부 거기에 자세히 네. 물어봐요. 거기 그러니까. 고시 밑에 자세히 있어요. 환경부 고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환경부 고시를 아니, 참조해 사업하실 주시면 거예요? 저는 만드실 너무 거예요? 디테일한데? 아니 저는 사업하시기 뭐 하려고? 직전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게 바뀌어요 법이. 뭐가 들어갔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슨 엄해질 수도 있고. 무슨 성분이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고 그래 뭐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어요. 인증을 도와주는 업체도 많더라고요. 네. 아 그럼요. 그런 아, 뭐 거 다 대행업체라든지. 해서 아. 그 절차랑 이런 거 서류 내고 받는 그거를 진행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고. 사업하시기 직전에 제가 그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실 분들 혹시 계시면 이거 대행 업체가 있다니까 한번 네. 확인 한번 해보시길 검색만 해도 바랍니다. 많이 나옵니다. 챗GPT가 잘 돼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오케이 그렇군요. 아까 재미나이 쓰셨다면서 골고루 쓰시는 이제 거라. 뭐 챗GPT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이 이야기랑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돈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누구한테? 팩트래요. 그 네, 그러니까, 박나래 엄마가 초반에- 매니저들한테 초반에 터지자마자 일방적으로 입금했다. 얼마 안 돼가지고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다 1,000만 그러더라고요. 원? 야, 매니저들은 사업을 원했는데 네, 근데 이제 1,000만 원 너무 많이 아니야, 솔직히? 1억씩은 했었어야지.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을 여기서 해볼 텐데. 이제 사이즈가. 매니저들이 이게 뭐 하시는 거냐 하고 돌려보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럼 법적으로 되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입금을 한 게요, 아니면 누구한테 돌려준 불리하게? 게요. 아니 박나래한테? 박나래 입장에서. 아니요, 아니, 그건 리가 아니죠.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입마금을 시도한 그런 정황 아닌 정황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예. 밥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인데. 아니 입마금 시도하려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뭔가 어쨌든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그 타이밍에? 테니까. 어쨌든 문제가 1억원이었다. 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크게 거기 유불리는 때문에. 네.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그 법적인 해석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유효한지와 별개로 대중들이 느끼는 아, 입마금이라는 거에 대한 대중심리에는 부정적이다. 뭐 괘씸하다라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아, 있는 괘씸한 거는 그거야. 1억을 줬어야지 왜 1,000만 원을 줬냐. 아, 네가 당당하면 돈을 왜 입금했냐 요렇게 간다는 실로도 거죠. 피도 안 나오실 분이야 진짜. 말해서 꼬롬하다라고 하죠. 뭔가 구린 게 있는 뒤가 구린. 예, 그런 게 좀 있을 수 그 있지 않을까. 1,000만 원 갖고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아, 우리가 1,000만 저기 원이면은. 형사 사건 맞아. 할 때요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 뒤로 피해자 합의 시도하는 경우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서도 맞아요. 그것처럼 이제 일반 대중 시각에서는 네가 당당하면 끝까지 괜찮다고 해야지 왜 뒤로 돈 줬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런 법적으로는 시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크게 그게 그렇지 네, 않다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나는 무죄야 하면서도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빴고 힘들었다고 하면 내가 도의적으로 얼마를 줄게 그런 이렇게도 경우도 많이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 무죄 그게 주장하면서도요. 둘 다. 도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한 방법이고 사실은 1,000만 원이 적어서 그렇다. 액수가 적어서 문제지 사실. 하긴 그렇잖아. 여기서 100억씩 들어갔다고 하면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인 건데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맨날 그 연예인 논란 뉴스에 나오는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풀었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방송 활동을 응원한다. 1억만 될 들어갔어도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퍼뜨리진 않았을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 수도 네, 있고. 1억이 들어갔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화를 한 조금 번 더. 자제가 됐고 그 다음에 대화를 어쨌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왔을 것이다. 물꼬를 텄겠죠. 근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게 법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별로, 얘기 지금 네, 별로. 저는 엄청 이게 뭐랄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줬다라는 건 되게 안 좋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법적으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좀 많이 적었고 대화를 하기에는 장난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1,000만 원? 왜냐면은 박나래가 이런 탑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진짜 막 맞아. 힘들게 하면은 1,000만 원 되게 성의를 보였다 할 텐데 아니잖아요. 매출 너무 잘 알거든. 매니저분들 얼마 벌었는지. 그러겠네. 그렇지. 그걸 알잖아. 그러면 좀 적죠. 매니저들이 주장한 게 4억이라면 뭐 40억 정도 벌었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1,000만 원 이러면 좀 약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그럼 하나 더. 네, 우리 네.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을 바로 돼요. 네. 예전에 한이 사건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고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한의가 근로자성이 없어서.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사대보험이 또 안 들어갔네.
그리고 약간 동업의 개념 느낌으로다가 물론 동업이라는 얘기를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수익을 나눠주는 쉐어의 개념으로 이게 가는 건데 그럼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사대보험 여부는 여부는 문제가 안 돼요. 되죠. 사실상의 근로자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또 직장 내 괴롭힘 또 이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전에 근데 얘기해 주신 게 그건 있긴 했었어.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진짜로 이렇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네, 입장이냐.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휘 네. 관계, 지휘 감독 네. 관계가 있는지. 네. 근데 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계약서의 시키는 건.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사대보험이 안 돼서도 근로자성 인용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문제되는 게 이 5인 미만 법인이잖아요. 사업장. 1인 기획사 법인이에요. 법인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법인이 사실상 등록돼 있는 인터넷 서치에서 나오는 박나래 법인으로는 3인 법인이에요. 5인이 안 돼서 5인이 안 그럼 돼요. 이것도 약간 그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직장 내 네. 괴롭힘이 5인이 실질적으로 안 돼서. 이제 그러면은 판단을 안 해줘요. 네. 똑같이 저번에는 그 한의가 이제 근로자 아니라서 끝냈듯이 여기는 5인 미만이라서 안 그냥 되는 판단하지 걸로. 않습니다라고 이제 노동부에서 그럼 법수는 이것도 안 어찌됐든 받아줄 거예요. 그렇죠. 직장 내 네.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한들 법적으로는 그렇게 라벨이 붙진 않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만 진행을 하려면. 다만 직장 내 성희롱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1인 사업장이어도 지금 성립이 되거든요. 뒤에서 뭐 차 뒤에서 운전하는데 19금 행위를 뭐.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막 네, 그 뭔가, 운전석을 네. 계속 발로 차가지고 되게 위험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런 주장에 의해서 이게 네. 성희롱이라고 볼 때는 그거 그거는 자체는 받아줄 겁니다. 받아줄 수 성희롱이 있어요. 문제일 아하, 수도 예. 있고. 왜냐하면 규정되는 그 법령이 달라요. 남녀 고용 평등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뭐 가태료 규정이 있어서 그거는 괜찮을 것 근데 같은데. 이것도 근데 어찌됐든 증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증거가 그럼요.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맞아요. 증거가 있는지 증거가 있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가 있으면 모를까. 근데 그게 뭐 주장이 최근 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또 해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혹시 헷갈릴 수 있는 게 성희롱이 뭐 박나래가 너를 성희롱했냐 무슨 상관이냐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그럴 수 그런다면은 박나래랑 남자친구가 운전석 뒤에서 이제 그러한 19금 행위를 한 거를 원하지 않는데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강제로 보고 듣고 한 거잖아요.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19금 행위라고 정확하게 나왔나요? 나오진 그게 않은데 그렇죠. 그죠. 뭐, 약간 뭐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그렇죠. 15금 행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꼭 19금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금인지 모르겠어요. 우와.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더 맞아. 더 애매하게. 위해서. 사실은 19금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맞아. 15금 정도 15금 수도 아닐까? 있어. 15금이나. 뭐 어디서 공냥거린 거나 그렇지. 그냥 약간 뭐 어떤 입술 터치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자기 입술을 계속 터치를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뜯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왜 네. 운전석을 잡고. 발로 차요? 뒤에서 아니, 할수 있지. 몸싸움이 벌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몸싸움? 네, 뭐 이렇게 아. 멱살 잡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액션 영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행위지도 뭐가 정확히 그쵸.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19인지 성행위는 15인지. 아닌 것 같아. 무속신앙 행위일 내가 수도 볼 있고. 때는 기사를 그렇지, 그렇지. 네. 기사 추측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행위는 있을 근데 수 몇 있으니까. 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냥 좀 이슈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좀 애매하게 쓰긴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를 좀 안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 같아요. 그래 무속신앙 행위일 수도 있어요. 뭐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는 그쵸. 거니까. 운전석을 발로 차면서 뭐 다양한 방법의 기도는 네. 있으니까 그럼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만약에 어느 쪽이든 19든 15든 그런 거라면 저는 성희롱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굳이 그거를 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증거가 소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 변호사님들하고 계속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네. 어찌됐든 다 필요 없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증거. 그렇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증거. 맞아요. 무조건.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시려면 진짜 증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허이. 그러네요. 이게. 근데 이게 어찌됐든 계약서 내용은 밝혀진 거는 없죠. 어떤 계약서? 뭐 없어요, 매출 없어요. 10%? 근데 둘이 없어요. 뭐가 됐든 뭐 모르겠어요. 근무 시간이나 뭐 없는 것 같아요. 매니저들의 형태나. 주장 자체만으로도 구두 약정을 했다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의리로 갔네 그러면 믿고. 근데 구두 약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잘 안 쓸 수 근데 있을 것 같고. 구두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러면 이게 구두가 되게 복잡하죠. 결과적으로 이게 증거가 남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죠. 입증을 해야죠. 내가 얼마 받기로 했다. 혹은 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애매할 이것도 수 그래서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계약상 내가 청구를 해서 내가 계약상 인정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500이다 월 500이다 월 500을 받은
받겠다고 한 계약서가 없어. 그러면 사실상 월 찍힌 것들 예를 들어서 300이야. 월 찍힌 게 300이야. 근데 이제 200씩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한번 카톡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아, 왜 월 500 안 500 넣어? 주시기로 했는데 왜 300만 주셨어요? 뭐 그러면은 아, 이번 달은 힘드니까 내가 300만 줄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내용이 계약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로서는 이제 보완적으로 제출될 수는 있는 건데 그쵸. 이제 구두 계약상이라고 하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긴 해요. 뭐 나머지 언제 주세요 혹은 이런 식으로라도 카톡 정황 증거 뭐 전화 녹음 문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모르죠. 어느 정도의 증거가 그리고 있을지. 지금 이제 스카웃 될 때 뭐 매출의 10% 이거는 거의 둘만 있을 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제 전 직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니까 뭐 전 직장에서 뭐 가장 밀접했던 사람 누군가가 증인으로 뭐 이런 얘기 들었다 그래서 10% 준다고 해서 간다고 근데 하더라 이런 건 증인이 이게 있을 수 있겠죠. 효용성이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박나래 이야기를 같이 그러니까 박나래야.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해. 내가 10% 줄게. 근데 이걸 옆에서 들었어. 그러면 효용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황 증거로서는 돼요. 이것만 있으면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리인데 근데 다른 것들이랑 같이 했을 때 이 지금 증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사는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조금 약할 수도 그럼 있는데 약간 이런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10%를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면서 야, 나 10% 받기로 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그렇죠. 듣고 근데 이 사람 주장도 10%고 물어봤더니 근데 그 얘기 하던데요. 10%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나간다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 그 박나래 사건 매니저들이 지금 박나래 씨 소유 주택에 가압류 걸어서 가압류 부동산. 결정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다는 그러면 거네. 어느 정도의 맞아요. 소명은 됐다. 아. 완벽한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소명이 그렇죠. 됐다라고 받을 볼 돈이 여지도 있다는 거에 있습니다. 대해서. 돈을 왜냐하면 매니저가 되게 똑똑하다는 기사들 봤는데 일단은 증거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무서운 게 몇 년 전부터 이게 갈등이 쌓여왔던 것 같아요. 증거도 몇 년 전부터 모아왔고 주사 이모가 이렇게 링거 넣는 것도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계속 그 넣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동영상 찍어놓고 하다 보면은 증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가압류도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맞네, 근데 맞네. 100%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압류는 일단은 그 단계가 소명 단계잖아요. 소명은 된 그쵸? 거다. 소명은 됐다. 확실한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그쵸. 어느 적어도 정도 받을 증거는 돈이 갖고 있다. 있구나. 네, 지금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시점에서 우리 뭐 법적으로 확정된 부분과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많이 혼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전 매니저들이 뭐 박나래 씨를 고소 및 진정을 한 건 사실인 것 그렇죠. 같고요. 팩트. 박나래 측도 일부 전 매니저를 맞고소한 것도 그렇죠. 사실인 것 같고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음. 아직 사실 법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 불법 의료 시술이 있었는지 박나래가 이를 알고 뭐 교사했거나 그렇죠. 방조를 했는지 여부, 뭐 또 매니저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어째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는데 객관적 증거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음. 아직은 그렇죠?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저는 이미 좀 강을 건너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은 저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좀 합의하자고 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앞으로 방송 활동 이 100세 시대 남은 게 60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복귀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합의를 초반에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직도 더 남아 있다. 뭐 매니저 측에서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왜 하루 걸러 하나씩 계속 하나씩 까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 좀 합의를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왜냐하면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좀 합의해서 빨리 마무리해야지. 근데 지금은 참 얼마를 하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너무 생각에는. 강을 건너갔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지 않나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반에 돈 안 줬다 여기서 막았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줬구나. 그 돈을 안 줬었네요. 근데 그 후로 너무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 정도. 그렇죠. 근데 다 줬네. 그것도 또 뭐 넉넉하게 줬다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어떤 시기는 많이 놓친 것 같고 조금 더 계속 뭔가가 터질 것 같은 이제 불안한 느낌이 좀 들면서 그쵸. 좀 피곤하다, 피로하다 맞아. 이런 생각이 좀 피로하다. 들긴 하네요. 네.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일단 뭐 법적으로 많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될지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볼까요? 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복잡성을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니엘 씨, 유진 씨 다니엘 씨 퇴출설 논란을 통해서 이게 합의 전속계약 합의 해지라는 게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박나래 씨 매니저 사건도 뭐 연예계 특수한 어떤 고용 구조라든지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의 복잡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두 사건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게 어떤 여론이 법적 판단보다 앞서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법은 뭐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고 그렇죠? 추측이 아니라 증명으로 판단된다는 거. 맞습니다. 조금 우리가 기다려보는 좀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중립기어라 그러죠. 네. 네. 맞아요. 중립기어 받고 네. 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기다리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사를 보고 있는 거지 소송 기록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놀라였습니다.